평생을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이성계가 딱 한 번 진 것이 조사이의 날이었다. 조사이는 얼마 후 사로잡혀 참수되고 그의 가사는 몰수하고 처자들은 서울로 보내게 했다. 나머지 당녀들은 죄를 따져 참수되거나 곤장을 맞고 유배되었다. 저물어 가는 인생의 마지막 장에 시도한 이성계의 화려한 복귀전은 그렇게 실패하였다. 이성계는 잔뜩 기가 죽어 평양에 머물러 있었다. 한 번씩 관리가 오가면 깜짝깜짝 놀라곤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 태종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다. 말년에 이 무슨 쪽팔리는 상황이란 말인가. 꼼짝없이 아들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으니 설마 방훈이가 나를. 그때 태종의 명을 받은 관리가 왔다. 태상왕전하께 아뢰옵니다. 주상전하께서는 태상왕전하를 안전하게 궁궐로 모시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말이 없었더냐. 혹 다친 데는 없으신지 잘 살펴보고 불편하시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하셨습니다. 이성계는 그렇게 귀경하였다. 태종은 금교역까지 나가 태상왕을 맞이하고 잔치를 열어 태상왕의 장수를 비는 술잔을 올렸다. 하지만 이성계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다. 자신에게 감정이 많았을 텐데 차라리 화를 낼 것이지 깍듯이 대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를 행하는 군왕의 모습을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또 역사에 보여주기 위한 쇼인지 아니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성계도 더는 태종 앞에서 뻗대지 않았다. 궁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그저 얌전히 궁궐에만 있었다. 태종의 일에 태클도 걸지 않았고 뭐가 필요하다 없다 요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는 것인지 신료들이 청하였다. 전하, 정릉이 도성 안에 너무 넓게 차지하고 있어 백성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옵니다. 능에서 100보 밖에는 사람들에게 집을 짓도록 허락하소서. 이성계의 입장 따위는 일도 생각하지 않는 주청이었다. 원래 묘는 도성 안에 쓸 수 없었다. 하지만 태조의 신덕왕후 사랑이 너무나 극진하여 경복궁 앞에 정릉을 두고 원찰사로 흥천사를 세웠었다. 하지만 또 태종은 계모인 신덕왕후를 끔지기도 싫어했었다. 신하의 이러한 주청은 태종의 왕권이 안정되자 알아서 긴 것으로 보인다. 태종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오늘날로 따지다면 수도 한복판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재개발을 허가한 것이다. 도성에 새로운 노른자 땅이 생겼으니 그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은 정한 이치였다. 권신들이 앞다투어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중 가장 적극적인 자는 하륜이었다. 하륜은 그곳의 땅들을 긁어 모으다시피 했고 자신의 땅에 집과 건축물을 세워 그 일대 땅값을 흔들어 놓았다. 정릉 주위 예쁜 잔디에 아름다운 소나무가 우거져 있던 경관이 하루아침에 신하들의 욕심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꼴을 이성계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몇 년 전 그였다면 한바탕 난리가 날 일이었지만 이젠 그럴 힘도 없었다. 시끄러운 공사 소음이 들리는 가운데 이성계는 그저 신덕왕후의 능을 지키고 서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천하를 호령했던 이성계는 이후로도 궁궐에 갇힌 늙은 호랑이가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저 숨만 쉬며 살았다. 아버지 이성계의 풀죽어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것일까? 태종은 이성계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역시 개경은 우리 조선에 맞지 않는 것 같소. 회양군이 난을 일으키고 또 조사이가 난을 일으키지 않았소. 망한 나라의 도읍지에 우리가 앉아있으니 어찌 별난이 끊이지 않겠소. 역시 태상왕께서 한양을 도읍지로 정한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요. 하여 과인은 한양 재천도를 추진코자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시오? 진산부원군 하륜이 답하였다. 전하, 정도읍을 옮기시려면 무학으로 가시옵소서. 그 옛날 신이 태상왕전하께도 아뢰었지만 풍수지리적으로 무학이 한양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때 조정의 가장 큰 실세는 역시 하륜이었다. 눈치 빠른 관리들은 재빨리 그의 뒤에 줄을 섰다. 전하, 하륜의 말이 참으로 옳사옵니다. 무학이 조선의 도읍으로 가장 적합하옵니다. 그러나 무학은 태상왕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땅이요. 하오나 무학만한 곳이 없사옵니다. 하륜의 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천도 문제로 조정은 다시 의견이 엇갈렸다. 태종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척전으로 정하는 것이 어떤가? 척전이란 동전 따위를 던져 길흉을 점치는 것을 말한다. 궁궐에서 왕과 신하들이 수도를 정하는 큰일을 동전으로 정하기는 좀 격떨어지는 행위라 생각했는지 태종이 다시 물었다. 고려 때는 어찌했는가? 조준이 답했다.
역시 척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척전으로 천도의 길흉을 점치도록 하라. 왕명을 받들어 관료들이 동정점을 시작하였다. 일길이여, 일흉이여. 점의 결과는 이러하였다. 한양은 이길 일흉, 송경과 무학은 모두 이흉 일길이었다. 그렇게 천도 문제가 결정되었다. 태종은 이성계에게 가서 한양 제천도를 고하니 태조는 술자리를 베풀며 기뻐하였다. 하지만 태종은 정도전의 땀이 곳곳에 배어있는 경복궁에 가는 것은 역시 싫었던 모양이다. 새로 궁을 짓게 하였는데 이것이 창덕궁이다. 태종은 아버지 이성계에게 나름대로는 할 만큼 하였다. 그가 살아있을 때 한양으로 제천도 되는 모습을 보았으니 그나마의 위안은 되었을 것이다. 비록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이지만. 이성계도 태종에게 사직의 천년지기를 부탁하는 등 아들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1408년 5월 24일 이성계가 생을 마감하였다. 향년 74세였다. 실록은 이성계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태상왕이 별전에서 승하였다. 임금이 항상 광현루 아래에서 자면서 친히 진선의 다소와 복약에 있어서 선우의 마땅함을 보살폈는데 이날 새벽에 이르러 파루가 되자 태상왕께서 담이 성하여 부축해 일어나 앉아서 소합향운을 자시었다. 병이 급함에 임금이 도보로 빨리 달려와 청심원을 드렸으나 태상이 삼키지 못하고 눈을 들어 2번 쳐다보고 승하셨다. 상왕이 단기로 빨리 달려오니 임금이 가슴을 두드리고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으니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었다. 그런데 이성계가 잠든 건원릉은 일반적으로 푸른 잔디가 덮여있는 여느 봉분과는 달리 잡초 같은 것이 무성한 것이 마치 오랫동안 돌보지 않고 방치된 것 같아 보인다. 실은 이런 사연이 있었다. 평소 태조는 자신의 묘자리를 찾아다니곤 했는데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이 완성되자 그곳에 본인의 신우지지를 미리 마련해 두었다. 자신이 죽으면 신덕왕후의 곁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태종은 신덕왕후라면 이를 가는 사람이라 이성계의 뜻을 들어줄 리 없었다. 그것을 아는 이성계는 나름대로의 타협안을 내었다. 돌이켜보면 함은 땅에서 말 달릴 때가 가장 좋았다. 방언아, 내가 죽거든 나를 조상님들께서 계시는 함흥 땅에 묻어다오. 태종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대답으로 넘어갔다. 함흥은 너무 멀기 때문에 제사를 따로 모시기가 매우 번거로웠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눈이 두려웠다. 태상왕께서 아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멀리 떨어진 함흥에 묻히기를 원했을까. 아들이 아버지의 용상을 빼앗았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나라도 그러겠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태조의 유언인데 무시할 수도 없는 일. 태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문득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하였다. 그래, 왕릉은 이곳에 모시고 대신 봉분을 함흥의 흙과 억새로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럼 나는 가까운 곳에 모셔서 좋고 아바마마는 고향 흙에 계셔서 좋고. 캬, 역시 난 천재야. 그렇게 추진되었다. 상릉 공사를 위하여 충청도에서 3,500명, 황해도에서 2,000명, 강원도에서 500명 등 총 6,000명의 군정을 징발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1408년 9월 9일에 모셔졌다. 이것이 지금의 경기 구리시 인창도에 자리한 건원릉이다. 그렇게 이성계는 억새가 자라는 함흥에서 일어나 조선을 세우고 억새를 심은 건원릉에 잠들었다. 태종의 용상은 굳건하였다. 나라는 안정을 찾았고 조정의 질서도 확립되었다. 행정은 물 흐르듯 이루어졌고 백성들의 삶은 풍요로웠다. 특히 태종은 신문고를 설치하여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큰 북을 대골박 문루에 달아 억울한 사연이 있는 백성이 직접 북을 쳐 그 억울함을 호소하게 하니 만백성이 모두 기뻐했다. 그렇게 조정의 안팎이 평안하였다. 역시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일은 잘한 일이라고 태종은 생각했다. 하지만 마냥 안주할 수는 없었다. 태종은 이제 현재가 아닌 미래를 설계해야 했다. 하륜, 이거이, 이저, 이숙번, 그리고 처남들, 막강한 힘을 가진 공신들이 장차 내 아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왕권에 도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 될 수도 있다.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면 차라리 예방 차원에서 공신들을 제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다 죽일 수는 없고 누굴 먼저 보낼 것인가.